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예전에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은. 오늘은 진짜 좀 시간을 내가지고 외인들은 주식을 어떻게 매매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주식태가 하는 그동안의 이야기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외국인이 왜 저렇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외인들이 뭐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고, 그죠?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고 일반 외국인이 있는데 검은머리 외국인은 그냥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진짜 외국인, 거물의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 외국인이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펀드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가장 흔한 것들은 과연 무슨 종목을 살 것이냐,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시총입니다. 시총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뭐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주주가 뭐 한 10억, 뭐 10억에서 뭐 100억 이 정도만 돼도 많이 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어, 그 양을 보면은 한 500억에서 500억에서 한 5조? 5조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펀드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살펴보면은 정말 적은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는 여기서 한 5천억, 5천억, 5천억 정도 되고 여기 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통 메인이 이제 3조, 3조에서 5조 되고 그 이상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하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주식이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외인들이 얼마가 들어가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인이 들어왔을 때의 주가 상승폭은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외인들은 지금 시가총액 5천억 1조짜리를 제대로 많이 잘 못 들어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이 뭐 정보가 많다 뭐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단지 돈이 많은 것 뿐이고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어. 그 회사의 돈이지 그걸 운영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들은 본인이 돈이 아니 물론 목숨 걸고 하겠지만은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기계적으로 냉철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강점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강점은 이렇게 5천억짜리 1조짜리의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걸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팝니다. 팔고 싶을 때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절대로 외국인들은 몇 가지 룰들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매수의 룰들은 첫 번째는 이 시장가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가가 있습니다. 호가창 현재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현재가가 있으면은 이 현재가 위아래를 건들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가창 하나 정도는 매수할 수 있고 아니면 호가창 하나 정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물량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막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힘든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익IPS의 호가창입니다. 그러면은 왼쪽 보시면은 25,000주가 있겠죠. 그죠? 38,000원은 25,000주 이거 다 사면은 이거 다 사두면 호가창이 막 올라가는데 이거를 막 시장가에서 막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보통 시장가를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보통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샀을 때 호가가 하나씩 사요. 하나씩.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폭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등하는 경우가. 그러면 외인들이 여러 외인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외인이 많이 사는 것보다요. 여러 외인들이 붙었을 때가 더 상승률은 큽니다. 근데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매수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이걸 5명에서 나눠 가진 거랑 1명에서 나눠 가진 거랑 전 5명이 나누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매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호가창 위에서 사게 되는데 이게 중복으로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호가창 두세 개로 그냥 물량을 먹으면서 세력들이 샀구나 하고 개인들도 달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몇 명이 매수를 했는지가 상당히 그거를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5천억 이하는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5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절대 샀을 때 그 종목이 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매집하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샀다가 그냥 샀는데 막 올라갔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때 샀을 때 내가 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외인이 있습니다. 외인이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도 주가는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게 외인들이 매집을 잘 하고 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외인이 추가 매집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추가 매집했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다시 되돌림을 주고 물량을 모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목적은 정말 내가 매집을 한다면은 주가를 안 올려요. 주가를 올리면 손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외인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그대로 쭉 그냥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거 외인이 매집을 안 했을 때 주가가 빠지면은 그때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의 기준이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보통 되는 것이 이제 3조. 이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조사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뭐가 연관이 되냐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애플, 테슬라 관련된 거기서 관련된 회사들, 1차 납품, 2차 납품 그런 관련된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기업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게 된 다음에 그 기업 분석을 가지고 회사를 찾아가거나 레포트를 보거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매수를 주가를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막 밖에서 알려주고 막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금방 오르기 때문에 그 반면에 알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저점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샀을 때는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만약에 많이 붙었어요. 막 시장이 좋아가지고 막 애플카 간다 해가지고 막 붙었어요. 그때 외국인은 뭐냐면 지금 팔아야지만 팔 수 있어요. 지금 못 팔면 나중에 여기 위에서는 거래가 없을 때 그냥 폭락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와글와글 붙었을 때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그때 못 팔면 못 팝니다. 물량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팔 때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찔끔찔끔 팔리죠. 얘도 한 번에 안 팝니다. 찔끔찔끔 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그럼 외국인보다 우리가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알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 거 알지만 외국인은 못 사요. 근데 개인들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노리는 거예요. 외국인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는 삼성전자를 노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죠. 하지만은 외국인들도 이 회사가 좋은 건 알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것들, 적게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은 막 사지만, 개인은 이슈가 있을 때 하지만 저희 그 주식태 분들은 저점에서, 음봉에서, 남들이 힘들 때, 그럴 때 사 나가면서 물량을 조금씩 외국인 펀드 매니저처럼 모아가다가 어느 순간 개인들이 달라붙고 이슈가 붙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 사게 되고 기관이 사게 되고 수급이 모이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매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하는 방식의 확률이 높은 방식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 순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가총액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쭉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익률을 펀드 매니저, 외국인 펀드 매니저보다 좀 더 용이하게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5천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매수하시겠습니까? 그냥 막 헛것창 위해서 막 사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이 가장 힘든 거는 이렇습니다. 대충 사서 그래요. 저도 뼈저리게 느끼지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고통과 인내를 깎고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금방 그거는 회복하고 손실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대충 매수해버리면은, 그게 가장 큰 손실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내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